며느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요. 그것도 쌍둥이와 함께 3년 동안 제 코앞에 있었죠. 제가 몰랐던 진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 오늘 그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이건 30분 전 일입니다. 2025년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근교 하늘공원 묘지였죠. 검은색 마이바흐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한 노인. 강태준, 62살입니다. 태준그룹 회장이죠. 오늘은 아들의 3주기. 강민호, 32살에 떠났어요. 회장은 천천히 묘역으로 걸었죠. 손엔 흰 국화 한 다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초라 쌀쌀했어요. 3년 전을 떠올렸죠.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요. 아들이 죽은 날. 아니, 정확히는 사고가 난 날이죠. 시간은 오전 10시 23분. 빗길에 미끄러진 차.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운전석엔 아들.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며느리와 함께 병원 가던 길인데. 서윤아, 25살. 그날 출산 예정일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뒤 숨졌죠. 정확히는 3일 뒤. 아이를 낳다 과다 출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례도 치렀어요. 작은 추모식으로. 아내가 주관했죠. 최수진, 60살. 제 아내이자 민호의 어머니.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예의예요. 그렇게 말했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 묘 앞에 섰습니다. 강민호 지묘. 검은 대리석이 빛났어요. 회장은 무릎을 꿇었죠. 국화를 놓고 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눈물이 흘렀어요.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왔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죠. 붉은색, 노란색. 계절은 이렇게 변하는데. 넌 그대로구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아이 목소리. 회장이 고개를 돌렸죠. 20m쯤 떨어진 곳.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5살쯤 됐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들 목에 뭔가 걸려 있었죠. 붉은색 목도리.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목도리.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아내가 준 유일한 선물. 붉은색 캐시미어 목도리죠. 똑같았어요. 아니, 그게 맞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이들을 향해 걸었죠. 한 걸음, 두 걸음. 아이들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갔어요. 10m, 5m. 남자아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여자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사진 보여줬어요. 엄마. 누구의 엄마? 회장의 입이 열렸죠. 너희는 누구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아이가 대답했어요. 전 강지우예요. 여자아이도 말했죠. 전 강지안이에요. 강씨 성. 제 성을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보여준 사진. 며느리는 죽었는데요.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저기 엄마 있어요. 소나무 뒤쪽. 작은 오솔길이 보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 그녀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이 쌍둥이는 대체 누군가요?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시간을 좀 더 되돌려 볼까요? 회장이 묘지에 오기 전 그날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63층 펜트하우스. 강태준 회장의 집이었죠.
알람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침실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십억짜리 뷰. 하지만 회장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흰머리도 늘었어요. 3년 전보다 10살은 늙은 것 같았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최수진 60살.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죠. 회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탁엔 죽이 놓여 있었죠. 흰죽, 김치, 나물 몇 가지. 오늘 민호 기일이에요. 아내가 상기시켰습니다. 알고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10시에 묘지 가려고요. 혼자 가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요.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회장도 따라서 먹었죠.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 사진 한 장. 아들 민호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었죠. 28살 때 찍은 거였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아빠, 이제 제가 회사 물려받을게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 자신감이 넘쳤어요.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죠. 민호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목이 메었어요. 널 지켜주지 못해서.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었어요. 오전 9시쯤이었죠. 아빠, 유나가 진통이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조심해서 가거라. 회장이 말했어요. 곧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민호가 웃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강민호 씨 보호자시죠? 네, 아버지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올림픽대로 근처에서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회장은 곧장 병원으로 갔었죠.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유족분이시죠? 침묵.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순간이 기억나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죠. 이상했어요. 분명 함께 있었을 텐데. 주변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아내가 말했었어요. 유나가 숨졌어요. 뭐라고? 출산 중에 과다출혈로. 어디서? 작은 병원에서요. 왜 거길 갔소? 사고 후 정신없어서. 아내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추모식만 했죠. 화장도 했습니다. 유골은 납골당에. 아기는요? 회장이 물었어요. 사산이었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유나도 아기도 못 살렸어요. 그때는 그게 다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슬픔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와 손주를 잃은 슬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임원들이 걱정했죠. 회장님, 쉬셔야 합니다. 일은 저희가 할게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해야 해. 민호가 물려받을 회사니까. 하지만 민호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물려줄 아들도, 손주도 다 없었어요. 대가 끊긴 거죠. 태준그룹 3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서재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30분. 묘지 가려면 나가야 했죠.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 검은 넥타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소.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죠. 그냥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발하시죠, 회장님. 응. 차에 올랐습니다. 마이바흐 뒷좌석. 부드러운 가죽 시트. 차가 움직였어요. 강남을 빠져나갔죠. 올림픽대로를 탔습니다. 그 길. 아들이 사고 난 바로 그 길.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고 지점을 지나쳤습니다. 가드레일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죠. 민호야, 거기서 뭘 봤니? 왜 차가 미끄러졌을까? 차는 하늘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 산 중턱에 있는 곳. 40분쯤 걸렸어요.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회장이 말했어요. 네, 회장님. 기사가 대답했죠. 혼자 내렸습니다. 묘역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올랐죠. 한 계단, 두 계단. 총 127개. 3번 쉬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예전엔 한 번에 올라갔는데 나이가 든 거죠. 민호 묘가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전망이 좋은 자리. 저 녀석 높은 데 좋아했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묘 앞에 섰습니다. 국화를 놓았어요. 무릎을 꿇었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왔다. 보고 싶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아이들 발소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이들이 회장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 보듯이 아니라 아는 사람 보듯이. 남자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밝았어요. 여자아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회장은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 나를 할아버지라고? 누구지? 이 아이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똑바로 봤어요. 남자아이는 까만 머리, 여자아이도 까만 머리. 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둥이. 그리고 목에 걸린 건 붉은색 목도리.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목도리. 10년 전 며느리 유나가 시집 올 때 아내 수진이 준 거였습니다. 시집 오는 날 목이 시릴 거예요. 이거라도 두르고 오세요. 유일하게 며느리에게 준 선물. 붉은색 캐시미어 목도리. 180만 원짜리. 그게 지금 저 아이들 목에. 회장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니? 남자아이가 웃었어요. 전 강지우예요. 여자아이도 따라 말했습니다. 전 강지안이에요. 강지우, 강지안. 강씨 성. 우리 집안 성씨. 회장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너희 부모님은? 엄마 저기 있어요. 지우가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소나무 뒤쪽. 50m쯤 떨어진 곳. 오솔길이 보였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사진 보여줬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사진. 누가 내 사진을? 회장은 아이들을 지나쳐 걸었어요. 소나무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만나러 가요? 엄마가 기다려요. 회장의 걸음이 빨라졌어요.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무 사이로 길이 나 있었어요.
좁았습니다.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 100m쯤 걸었을까요?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한옥. 기와가 몇 장 깨져 있었어요.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아이 옷, 여자 옷. 회장은 멈춰 섰어요. 여기가 어디지? 묘지 안에 이런 집이?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지안아. 여자 목소리. 젊은 여자. 회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목소리. 알아요. 3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 며느리. 서윤아의 목소리.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을 지나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 밥, 반찬. 그리고 여자 하나.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 마른 어깨. 지우야, 밥 먹어야지. 여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여자의 얼굴. 서윤아. 며느리 서윤아였어요. 죽었다던 며느리. 3년 전에 화장했다던 며느리. 살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입이 열렸어요. 윤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어서 오세요. 윤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장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앉으세요. 윤아가 방석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넌 죽은 거 아니었나? 윤아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물 드세요. 윤아야. 회장이 다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여기 있는 거냐? 아이들은 또 뭐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아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 맞은편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전 죽지 않았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사산도 아니었고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쌍둥이? 네. 지우와 지안이요. 민호 오빠의 아이들이에요. 민호의 아이들. 내 손주. 회장은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봤어요. 지우와 지안.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손주. 내 피를 이은 아이들. 그럼. 회장이 물었어요. 3년 동안 여기 있었단 말이냐? 네. 왜? 왜 연락 안 했냐?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봐.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윤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를 쫓아내셨어요. 회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님이 저를 쫓아내셨어요. 출산하고 3일 뒤에. 아이들과 함께.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수진이가, 며느리를, 말도 안 돼. 무슨 소리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윤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죽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살아 있었어요. 여기서 3년 동안.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윤아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오전 9시쯤이었죠.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유나가 배를 감쌌어요. 민호 오빠가 당황했죠. 병원 가자고 했어요. 서둘러 차에 탔습니다. 올림픽대로로 나갔어요. 회장이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빠가 속도를 줄였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서? 회장이 물었어요.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님한테서요.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네. 무슨 전화였냐? 잘 안 들렸어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오빠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오빠 표정이 굳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나가 눈을 감았어요.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어요. 비명을 질렀죠. 오빠가 핸들을 꺾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오빠가 저를 밀었어요. 뭐? 차 밖으로요. 문을 열고 저를 밀었습니다. 배를 감싸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유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호가 유나를 밀었다고? 차 밖으로? 자신은 죽으면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전도로 옆에 있었어요. 배가 아팠습니다. 진통이 더 심해졌어요. 핸드폰을 찾았죠. 하지만 없었어요. 차 안에 두고 온 거예요. 유나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걸어야 했어요. 어딘가로. 도움을 청해야 했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30분쯤.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산부인과였어요.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냐? 네.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쌍둥이였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 다 건강했어요. 유나가 잠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틀 뒤,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거길 어떻게? 저도 몰라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원장님이 연락했나 봐요. 사고 소식 듣고 어머님은 혼자 오셨어요. 병실 문을 닫으셨죠.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회장은 다시 앉았어요. 뭐라고 하시던가. 아이들을 포기하라고요. 뭐? 쌍둥이를 입양 보내래요. 그리고 저는 유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말래요. 회장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수진이가 그런 말을?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산 때문이래요. 민호 오빠가 죽었으니 대가 끊겼다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상속권이 생긴다고. 그걸 막으려고.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래서 넌 순순히 따른 거냐? 아니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부했어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자 어머님이 유나가 눈을 감았어요. 협박하셨어요. 협박? 제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부모님, 동생 모두 해치겠다고.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도 없다고 하셨어요.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으니 죽었다고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실제로 사망신고도 하셨어요. 제 이름으로요. 유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죠. 아이들도 지켜야 했고요. 그래서 이 집으로 왔습니다. 회장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낡은 벽, 금간 천장. 여긴 어디냐? 묘지 관리인 집이었대요. 10년 전에 비었다고. 어머님이 여길 알려주셨어요. 여기 살라고.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셨죠. 그 돈으로 살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감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그런 짓을, 며느리를 가뒀어요. 손주들과 함께. 3년 동안. 왜?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 핸드폰은 없었냐?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못 쓰게 하셨어요. 편지도요. 만약 연락하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매달 한 번씩 오셨어요. 아이들 보러. 그때마다 다시 경고하셨죠. 회장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쿵.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다니. 3년 동안 바로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유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고파요. 유나가 일어섰습니다. 밥 줘야 해요. 부엌으로 갔죠. 회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 최수진. 35년을 함께 산 여자. 아들을 낳아준 여자. 그 여자가 이런 짓을. 며느리를 가두고. 손주들을 숨기고. 나를 속이고. 왜? 재산 때문에?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지우와 지안이 놀고 있었어요.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이거 봐요. 막대기로 그린 그림. 사람 3명. 이게 엄마. 이게 나. 이게 지안이에요. 회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우야. 네.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구나.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몰랐어. 너희가 있는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지우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 말에 회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제 너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지안이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안아줘요. 회장은 두 아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민호의 아이들. 내 손주들. 3년 동안 못 본 아이들. 부엌에서 유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장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야. 네, 아버님. 이제 집에 가자. 유나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내가 책임진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말한다. 너랑 아이들은 당장 우리 집으로 가야 해. 유나가 망설였어요. 두려워요. 어머님이 뭘 하실지. 제 가족이. 걱정하지 마. 회장이 일어서서 다가갔습니다. 내가 다 보호할 테니. 너희 부모님도, 동생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요? 약속한다. 회장이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가 목숨 걸고 지킨 너희를 내가 지킬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 싸.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나간다. 유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가방을 꺼냈죠. 옷가지를 몇 벌 넣었습니다. 아이들 옷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죠. 10분 만에 짐이 다 됐어요. 가자. 집을 나섰어요.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우가 오른손을 잡았어요.
지안이가 왼손을 잡았죠. 유나는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묘지로 나왔어요. 민호 묘 앞을 지났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춰 섰어요. 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늦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네가 지키려던 것, 아빠가 대신 지킬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잘 부탁한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저분들은 내 며느리와 손주들이야. 차에 태워. 네. 기사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었죠. 유나와 아이들이 탔습니다. 회장도 탔어요. 집으로.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지우와 지안이 창밖을 봤어요. 우와, 차 되게 커요. 엄마, 이거 봐. 처음 타보는 고급차.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유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떨고 있었죠. 회장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아내. 최수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 평온했어요. 묘지 다녀오셨어요? 응.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차 안이야. 집에 오시는 길이에요? 그래. 점심 준비해 놨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손주들을 숨겨놓고 나를 속이고 어떻게? 유나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이셨어요? 응.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 오래.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도 가는 거 아세요? 아니. 그럼 곧 알게 되겠지.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각오해야 할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차는 청담동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우와. 지우가 감탄했습니다. 건물 엄청 높아요. 할아버지 집도 높아요? 응. 회장이 대답했어요. 제일 높은 데 있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심호흡을 했어요. 가자. 모두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3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유나는 눈을 감았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땡. 63층. 문이 열렸어요. 현관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나갔어요. 따라와. 유나와 아이들이 따라왔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최수진. 단정한 한복 차림.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다 멈춰 섰어요. 유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은 아내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할 말이 있지 않겠소? 여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연기였어요. 모르는 척. 회장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 아내의 눈이 흔들렸어요. 며느리? 유나는 죽었잖아요. 죽지 않았어. 3년 동안 묘지 옆집에
아내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아내는 천천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차가운 눈빛. 그래서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데려온 거예요?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유나를 봤습니다. 경고했잖아. 연락하지 말라고.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연락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우연히. 아내의 눈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우연? 비웃는 투였어요. 재수없게.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아내가 돌아섰습니다. 다시 데려가세요. 그럴 수 없어. 왜요? 아내가 돌아봤어요. 내 손주들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호의 아이들. 그러니까 더 안 돼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모든 게 틀어져요. 상속도, 회사도. 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중요해. 재산이, 회사가, 아들보다, 손주들보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은 몰라요. 이 집안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변했어.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오랜 시간. 그러다 아내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나를 봤습니다. 괜찮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됐어요. 이제 자유예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거실. 이상한 고요함이 흘렀어요.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와 아이들은 객실에 있었죠. 아내 수지는 안방에 들어박혔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회사 서류가 아니었죠. 민호의 유품. 3년 전 정리했던 것들. 다시 꺼낸 겁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민호가 남긴 단서. 분명 있을 거예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지갑. 사고 당일 차에 있던 거죠. 열어봤어요. 현금 15만 원.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회장은 그걸 펼쳤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어요. 빨간 펜으로 쓴 글씨. 급하게 쓴 것 같았죠. 엄마를 믿지 마세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맥상 수진 같았어요. 아빠, 아이들 지켜주세요. 그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유언장 작성했습니다. 회장은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이름이 낯익었어요. 민호의 대학 동기. 법무법인 정도에 있는 친구죠.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찾았어요. 민호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강태준입니다. 강민호의 아버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침묵. 회장님.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호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유언장을 썼다던데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모를 발견했어요. 민호 지갑에서. 박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회장이 물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객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객실로 갔어요. 문을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유나의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회장이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 혹시 같이 갈 수 있겠니? 그날 전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님한테 받은 전화. 오빠가 표정이 굳었어요. 그 뒤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알게 되겠지. 유언장에 뭐라고 썼는지. 밤이 깊었어요.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과 유나는 집을 나섰어요. 법무법인 로비. 안에 남자 한 명. 35살쯤. 박진우 변호사였어요. 그가 입을 열었어요. 민호 형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갑자기였죠.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귀를 기울였어요. 이유를 물었죠. 형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유나가 움찔했습니다. 계속해요. 회장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박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싫어한다고. 아기가 태어나면 위험할 것 같다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싶다고.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민호가 알고 있었구나. 위험을. 유언장 내용은 박진우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재산은 배우자에게, 서유나 씨에게 상속. 둘째, 태어날 아이에게, 회사 지분 20%. 셋째, 어머니 최수진 씨는 상속에서 제외.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를 제외?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뒷면에 편지가 있습니다. 서류를 뒤집었어요. 민호의 글씨. 회장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세상을 떠난 거겠죠. 미안해요. 효도 못한 아들이라서. 하지만 한 가지는 꼭 해야 해요. 유나와 아이를 지켜주세요. 엄마한테서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변했어요. 언제부턴가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유나가 임신했다고 하니 낙태하라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재산이 나뉜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가 이상해요. 유나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언장을 씁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아빠, 제발 유나와 아이를 지켜주세요. 엄마를만 믿지 마세요. 아빠를만 믿어요. 사랑합니다. 아들 민호 올림. 회장은 편지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박진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 유언장,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증인도 2명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민호의 뜻대로. 알겠습니다. 박진우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한 가지 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수진 여사님. 반발하실 겁니다. 상속 제외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박진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받았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약속할게. 네가 지키려던 것, 아빠가 끝까지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3층. 문이 열렸어요. 현관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죠. 회장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객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가정부도 없었어요.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갔어요? 유나가 울부짖었습니다. 회장은 온 집을 뒤졌어요. 테이블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의 글씨. 아이들은 제가 데려갔습니다. 찾지 마세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나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지우, 지안.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최수진.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안 돼. 절대로. 회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5살 쌍둥이예요. 경찰이 물었죠. 언제부터 안 보였습니까? 오전 9시에 나갔어요. 11시에 돌아왔는데 없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시죠. 관리실 직원이 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죠. 오전 9시 30분. 엘리베이터 안. 아내 수진이 보였어요. 양손에 아이 하나씩. 지우와 지안이었습니다. 주차장 영상을 봤어요. 검은색 벤츠가 보였죠. 아내의 차.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회장은 경찰에게 알려줬어요. 추적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데려간 거라면 유괴로 보기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족 간 분쟁이라.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일단 위치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회장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나예요. 수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어? 안전한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데려와. 회장이 소리쳤어요. 안 되죠.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요. 원래대로. 유나를 다시 보내세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럼 아이들 돌려줄게요. 회장은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순 없어. 그럼 아이들은? 아내가 말을 끊었어요. 평생 못 볼 거예요. 당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미쳤어.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 둘이 살면 돼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어딘가에서. 유나만 없으면 되죠. 회장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절대 안 돼. 생각해보세요. 내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이럴 수가. 내 아내가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회장이 일어섰어요. 민호의 유언이야. 우리가 지켜야 해. 어떻게든. 밤이 되었어요.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죠. 아버님. 유나가 말했습니다. 네. 오빠 이야기 해드릴게요. 처음 만난 날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4년 전이었어요. 유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오빠가 손님으로 왔죠. 항상 아메리카노만 시켰어요. 매일 왔어요. 한 달쯤 지나서
말을 걸었죠. 이름이 뭐냐고. 회장은 웃었어요. 민호답네. 소심했거든요. 네. 유나도 웃었습니다. 착했어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사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뒤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너무 빨랐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집에 데려왔을 때 기억나요? 네. 유나가 말했습니다. 떨렸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마. 회장이 말했어요. 넌 충분히 자격 있어. 민호가 선택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유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낯선 남자 목소리. 누구시오? 묘지 관리인입니다. 하늘공원 묘지요. 회장은 몸을 일으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작은 집 있잖아요. 유나 씨가 살던 곳. 네. 거기서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 우는 소리. 회장의 심장이 뛰었어요. 지금요? 네.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밤이라서요. 하지만 분명해요. 알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지금 갑니다.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유나를 봤습니다. 아이들 찾았어. 정말요? 유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묘지야. 어머니가 거기 숨긴 것 같아. 가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서둘러 나갔어요. 하늘공원 묘지. 지우야. 지안아. 소리쳤습니다. 집 안에서 울음소리. 엄마. 지안의 목소리. 엄마.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지우, 지안. 유나가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어요. 엄마. 엄마. 아이들이 매달렸죠.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여기 두고 갔어요. 혼자. 회장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둔 거죠. 괜찮아. 유나가 아이들을 달랬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할아버지도 있어.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가 나쁜 거예요. 그 말에 회장은 가슴이 아팠어요. 5살 아이가 할머니를 나쁘다고 말하다니. 가자.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아이들을 안고 나왔어요. 관리인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아닙니다. 차에 탔어요. 아이들은 뒷좌석에. 유나가 옆에서 안아줬습니다. 회장은 운전대를 잡았어요.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잠들고 있었죠. 유나 품에서. 안심한 얼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회장은 거실로 나왔어요. 안방 문을 봤습니다.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온 건지 아닌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아내가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있었죠. 회장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아이들 찾았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 회장이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거요. 이미 끝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나 대신 저 사람들을. 그게 아니야. 그게 맞아요. 아내가 일어섰어요. 이제 됐어요. 난 떠날 거예요. 회장은 놀랐어요. 떠난다고? 네. 이 집에서, 당신한테서, 모든 것에서. 아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미 짐을 싼 것 같았어요. 수진. 회장이 불렀습니다. 우린 35년을 함께 살았어. 그게 뭐? 아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당신은 저 사람들 선택했고, 난 내 길을 가는 거죠. 문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막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현관을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35년.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객실 문이 열렸어요. 유나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어머님은 떠났어. 네. 유나가 놀랐습니다. 떠나셨어요? 그래. 회장이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우리뿐이야. 유나는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어. 아마 오래전부터. 난 몰랐을 뿐이지. 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유나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의. 유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네, 아버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를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었죠. 김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마지막 날.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소? 아빠를 지키고 싶다고. 어머니가 아빠까지 해칠까봐. 두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나 씨를 먼저 보내고 혼자 맞서려 했대요. 회장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요. 민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박진우가 회장의 어깨를 잡았어요. 회장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호 형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죠. 회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민호가 지키려던 것.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유나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회장은 소파에 앉았어요. 유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네. 민호 이야기할게. 진짜 이야기를. 회장은 오늘 들은 것을 말했어요. 병원 일. 계단에서 밀린 것. 녹음. 그리고 사고의 진실. 유나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가 저를 지키려고. 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숨을 걸고.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오빠가 혼자. 회장이 유나를 일으켰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의 선택이었어. 사랑했기 때문이지. 너와 아이들을. 유나는 울었어요. 한참을.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지우가 물었어요. 괜찮아. 유나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아빠가 우릴 지켜줘서. 지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 응. 유나가 웃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우리 모두를.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호야, 넌 성공했어. 가족을 지켰어. 이제 아빠가 이어받을게. 내 뜻을. 2주 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석진 체포. 민호 차량 정비 기록 발견. 브레이크 라인 조작 흔적. 살인교사 혐의. 그리고 최수진.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도피 중. 하지만 곧 잡힐 거예요.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한 달 뒤. 유원장 집행 완료. 윤아가 민호의 재산 상속. 아파트, 예금, 주식. 총 200억 원어치. 그리고 지우와 지안. 회사 지분 20%. 정식 상속인 등록. 주주총회에서 발표했어요. 소개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 손주들입니다. 강지우, 강지안. 태준그룹의 미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부는 당황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환영했습니다. 민호의 아이들. 대를 이을 아이들. 유나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아이들 지켰어요.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회장과 유나는 거실에 앉았어요. 유나야. 네, 아버님. 내일부터.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호 재단 설립할 거야. 재단요? 응. 어려운 가정 돕는 거지. 특히 한부모 가정. 민호가 원했을 것 같아서.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리고 회장이 유나를 봤습니다. 네가 이사장 해줘. 저요? 유나가 놀랐어요. 전 그런 거 못해요. 할 수 있어.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선택한 사람. 충분히 자격 있어. 유나는 고민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오빠를 위해서라도. 회장은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우리 가족 되어줘서. 아니에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민호 같아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 별. 그렇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릴 지켜보고 있나 봐. 네.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노크 소리. 똑똑.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 네. 유나가 일어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어요. 뒤에 두 아이. 지우와 지안. 이제 6살.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 이사장님.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유나가 안았어요.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지우가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저는 그림 그렸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렸어요. 정말? 유나가 웃었어요. 보여줄래? 지안이 가방을 열었어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늘 위, 구름 사이, 한 남자. 웃고 있었죠. 아빠예요. 지안이 말했어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아빠가 항상 지켜보고 계셔. 회장도 그림을 봤습니다.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도 그려줄까요? 지안이 물었어요. 그럼. 회장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그려줘. 아빠랑 함께. 네. 아이들은 다시 놀러 갔어요. 직원 휴게실로. 회장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사회 어떠셨어요? 유나가 물었어요. 좋았어.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재단 칭찬하더군. 좋은 일 한다고. 다행이에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50 가정 도왔어요. 장학금, 생활비. 다 민호 오빠 이름으로요. 민호가 기뻐할 거야.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서. 네.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 아, 참. 회장이 말했어요. 수진 소식 들었어. 유나가 긴장했어요. 어머님이요? 재판 끝났어. 징역 15년. 살인교사, 아동유기. 여러 죄목으로. 유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할머니인데. 넌 착하구나. 회장이 유나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하지만 법은 법이야. 죗값을 치러야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펜트하우스. 온 가족이 모였어요. 회장, 유나, 지우, 지안. 그리고 새로 온 가정부. 5명.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나가 음식을 날랐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들. 와.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말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지우가 물었어요. 응? 우리 다음 주에 소풍 가요. 그래?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할아버지는 바쁘단다. 회장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신 엄마랑 가거라. 네. 식사가 끝났어요. 아이들은 방으로 갔습니다. 숙제하러. 회장과 유나는 거실에 남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유나야. 네. 행복하니? 회장이 물었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웃었어요. 네. 행복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일도 보람있고, 아버님도 계시고. 그래. 회장도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손주들이 있어서, 며느리가 있어서, 민호가 남긴 것들. 모두 소중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모두. 그래.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약속 지켰어. 내 가족 잘 지키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잘하고 있다고. 유나도 하늘을 봤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약속한 대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리운 눈물. 감사한 눈물. 회장이 유나의 어깨를 안았어요. 울지 마. 민호가 슬퍼할 거야. 네. 유나가 웃었습니다. 이제 안 울게요. 웃을게요. 오빠가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1년 뒤. 민호 사주기. 온 가족이 묘지에 왔어요. 강민호 지묘 앞. 회장, 유나, 지우, 지안. 꽃을 놓았습니다. 절을 했어요. 아빠. 지우가 말했어요. 우리 1학년 됐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림 잘 그려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럽죠? 유나는 웃으며 지켜봤어요. 회장도 함께. 민호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잘 크고 있어. 네가 지키려던 것. 모두 잘 지키고 있다. 고맙다. 날 아빠로 만들어줘서. 할아버지로 만들어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봄바람이었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어요.
벚꽃. 하얗고 예쁜 꽃잎. 지우가 손으로 받았어요. 엄마, 봐요. 꽃잎이에요. 그래. 유나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보낸 거야. 사랑한다고. 정말요? 지안이 물었어요. 응. 아빠가 항상 너희 사랑해. 아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해가 빛났습니다. 따뜻하게. 모두를 감싸 안듯이. 회장은 가족을 봤어요.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 아들, 우리 행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밝고 따뜻했죠. 식사 후, 회장은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사진. 꺼내서 봤어요. 웃고 있는 민호. 민호야. 아빠 임무 완수했다. 내 가족. 잘 지켰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네가 편히 쉬어. 아빠가 다 할게. 영원히. 사진을 다시 넣었어요.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유나가 아이들 재우고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님. 응.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 평온한 밤. 유나야.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회장이 물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호 오빠가 원하던 대로. 그래.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 두 사람은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어요. 평온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 회장은 이제 70살, 유나는 36살, 지우와 지아는 13살이 되었어요. 중학생이죠. 민호재단은 더 커졌습니다. 1000가정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회장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손주들과 매일 저녁을 먹어요. 유나는 재단 이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아이들은 밝게 자라고 있어요. 아빠를 닮아서. 착하고 따뜻한 아이들. 최수진은 감옥에 있습니다. 아직 5년이 더 남았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 늦었지만.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보다 진한 건 뭘까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진짜 가족은 지켜주는 것, 서로를 믿는 것, 사랑하는 것. 민호는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켰어요. 회장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찾았죠. 유나는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어요. 배신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강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용기 내어 마주한다면 민호처럼, 회장처럼, 유나처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